잇덧이 아니라 잇더입니다 해가지고 이더 컴퍼니. 확실하게 잡자 1등 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여러분 올해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 평생 벽을 보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창 좀 뚫어주지 그거. 창을 안 뚫어줘가지고. 그러는데 김지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네, 희망차죠? 네 그러네요. 한 해를 이렇게 희망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곧 다가오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밝은 그렇죠. 내일을 희망찬 위해서. 마음으로 네.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빨간 토끼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해 주시고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는 목이 마릅니다. 자, 오늘 빨간 토끼 또 오늘 손님 모시기 전에 그 손님과 관련된 키워드로 알아보는 순서죠. 네. 이시안의 지식 탐구. 네. 에잇 포켓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8개 주머니? 네. 뭐 글쎄요.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이 이 집안 전체적으로 아이가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애 하나에 열릴 수 있는 지갑이 그렇죠, 엄마, 그렇죠. 아빠, 할머니, 네. 할아버지, 뭐 삼촌, 이모, 고모 해가지고 아. 기본적으로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머니 하면은 6명에다 이모, 삼촌, 고모 좀 있으면 에잇에서 10포켓. 그래. 이 아이 하나가 애지중지 되니까 그냥 어. 돈을 막 이렇게 쓰는 거라. 맞아. 사실은 저도 애기는 없잖아요. 네. 근데 조카들 때문에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사실은 우리나라 그 이유식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에 관련된 게 좀 프리미엄 산업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오히려 고급지게. 네, 네. 그렇구나. 아이를 위해 좋은 걸 하고 싶으니까. A 포켓, 10포켓. 네. 좋은 말 또 알았네요. 네, 오늘 모시는 업체 이 음. 대표님이 바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뭔가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빠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 네. 사업으로 연결시킨 분이거든요. 오늘 여러 포켓님들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네. 포켓님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떡 컴퍼니의 김봉근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자기소개 이쪽 카메라 보시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잇더컴퍼니의 김봉근이라고 하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것 맞지만 이제 솔루션이 조금 바뀐 잇더컴퍼니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되게 그렇죠. 되게 나쁜 느낌. 최초다. 와. 죄송합니다. 잇더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엄마를 위한 먹거리, 엄마 레시피를 운영하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봉근 대표님 이떡 컴퍼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네.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잇더컴퍼니라는 이름을 이제 저는 이제 콩글리시 개념으로 좀 지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잇더컴퍼니라고 하면 입덧컴퍼니냐 이름 정말 잘 지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입덧. 역시 육아하는 그 회사라 네, 이름도 입덧이구나. 아. 입덧이 아니라 잇더입니다 해가지고 이떡 컴퍼니. 설명할 때마다 이제 이시 EAT예요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잇더 하면 이제 먹다 그 뒤에 이제 컴퍼니를 붙여서 먹는 회사 이런 뜻도 있는데 컴퍼니가 함께라는 뜻으로 하면 또 함께 먹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구라는 뜻 이런 의미에서 가족의 먹거리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거리에 어떤 큐레이션을 해보자 해서 이제 잇더 컴퍼니라는 그러면 지금은 엄마들을 위한 걸 만들지만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라 예, 아이들, 시작인 나중에 거죠. 아빠들, 예. 할머니들 해서 가족 네. 전체를 위한 먹거리를 맞습니다. 만들겠다.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인 육아 가정을 먼저 확실하게 잡자. 얼마나 확실하게 잡았어요? 지금은 이제 적어도 육아맘이라는 카테고리가 사회적으로 정의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엄마들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누구누구 엄마가 돼버리니까 본인의 이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육아맘은 임산부였는데 저희가 육아맘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육아맘이라는 카테고리가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육아맘이라는 뜻도 새롭게 정의하려고 이제 마음이 엄마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의미의 약자다 해가지고 육아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육아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공동 육아에 대한 생각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본 건 사실 매출이 얼마냐를 물어본 건데 아. 이렇게 아주 의미 깊은 얘기를 매출은 뭐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요. 볼 만큼 번다. 예, 뭐 괄목할만하게 매년 한 10배씩 성장하고 있고 작년에 한 25억 정도 매출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뭐 1위 하시고 뭐 그런 카카오톡 선물하기 해서 저희가 이제 엄마들이 자기 거를 한국은 잘 못 사잖아요. 엄마들이 자기 걸 사면 이러고도 네가 엄마니. 이제 이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도 잘 못 사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는 선물이라는 걸로 좀 바꿔서 지금 출산 유아동 관련해서 1등 하고 있습니다. 좋다.
전자공학과하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어요? 네네. 전자공학과요? 어떻게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처음에 뭘로 들어가신 거예요? 전자공학으로. 전자공학과. 처음에는 이제 로봇 태권도를 만들고자 전자공학으로 들어갔는데 예, 실험실에서 이제 납땜으로 이제 기판 이제 실습을 할 때 네. 벽을 보면서 납 연기가 제 코를 딱 찌르는 그 순간 어. 아 평생 벽을 보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어. 딱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나는 벽을 보지 않고 그 통창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바로 복수 전공을 하면서 근데 사실 전자공학과 전공해서 잘 되면은 훨씬 더 잘 될 수 그치. 있는 게 요즘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후회는 지금 있으신 거예요? 후회 있어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후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력이 대단하신 게 하나 SNC, MPK 그룹, 메일 유업에서도 하나 SNC라는 이제 IT 쪽의 회사에서 네, IT 서비스죠 하나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솔루션 뭐 이런 쪽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다가 아 먹거리에 이제 좀 가고 싶다 해가지고 아, 갑자기? 왜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납땜 연기랑 똑같은 거죠. 또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아, 근데 해가지고 창 좀 뚫어주지 그거 창을 안 뚫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창의적인 걸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해서 이제 뭐가 있을까 하다가 미스터 피자 그때 기획적인 걸 하고 싶으셨다고요? 예, 뭐 그 좀- IT 쪽이 더 훨씬 더 기획 일을 많이 근데 하실 수 있지 그 않나요? 약간 딱딱한 기획보다 뭔가 좀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기획? IT 쪽은 창의적인 게 없고 이제 안정적인 어떤 기획들이 많다 보니까 그 뭔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시고 네. 이런 거 하고 네네네. 싶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먹거리로 간 거죠. 피자를 좋아했으니까. 약간 그냥 놀고 싶었던 느낌도 좀 나지 아, 않아요? 이거 그것도 있었고 이제 MPK 그룹 다니실 네, 때는 네. 뭐 재밌는 일 없어요? 아 그때는 이제 그 문근영 씨하고 친해져가지고 혹시 네. 그분은 모르시는데 혼자만 친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놀려고 일을 하는 사람인 거야. 놀고 먹으려고. 더 들어봐. 그럼 메일 유업 다니실 때는 아 메일럽은 제가 이제 디저트하고 네. 이제 카레 담당이어가지고 일본 시장 조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아 일본에 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다양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먹었던 기억. 근데 거기서는 왜 나오셨어요? 거기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모 회사에서 식품 사업부를 이제 발족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로? 네, 아, 이제 스카우트 헤드헌터를 회사구나. 통해 가지고 이직을 제안받아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그룹이 형제에 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채용이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 세상에. 떠가지고 그때 이제 어쩌지 하다가 예전에 클라이언트였던 분들이 야 놀면 뭐하냐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마케팅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가 그냥 사업자를 해보자 해서 개인 사업자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1인 기업으로 컨설팅 회사 하다가 이제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말 레시피를 기반으로 미터 컴퍼니를 시작합니다. 내가 창업을 해야지 하고 완전히 시작을 하신 게 맞습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메일로 있었으면 창업을 안 했죠. 그랬네.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네. 떠밀리고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궁지에 몰렸었는데 네. 근데 이제 1인 기업으로 컨설팅 회사를 하니까 네. 컨설팅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제 강의도 다니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이 오히려 회사 할 때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괜찮겠다. 이제 하면서 이제 멘토링도 하고 하다가 네. 이렇게만 안 하면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네. 생각들이 이제 만나면서 이제 들었던 거죠. 오. 그러면서 이제 내 걸 뭔가 해보자. 이제 제가 이유식도 이제 애가 둘인데 다 해먹였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아 엄마 아빠 이러다 죽겠구나. 영양실조로 죽겠구나. 근데 엄마 아빠를 위한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자.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저희가 2018년 11월 5일에 네. 법인을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 딱 4년이. 그 전에는 창업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사주에 창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 전까지는 창업하면 안 된다. 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저 때 심정이 진짜 어땠어요? 처음에 한 6개월은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가족 그 부모님들한테도 아, 네네. 그만뒀다는 집안에도? 얘기를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가 나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슬픔이 아니구나.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는 말이 있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제가 1인 기업으로 시작도 안 했을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고 저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재미도 못 느꼈을 건데.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 하다가 그 육아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좀 원래부터 육아라든가 아니면 아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원래 좀 있으셨어요? 원래 결혼 전에는 이제 와이프랑 공약이
와이프는 애는 낳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 알겠다. 일단 하자. 네. 근데 이제 1년이 되니까 결혼 와이프가 이제 보자. 쪼이는 거죠.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애를 갖고 싶어서 못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본인이 이제 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갖고 싶어도 못 가지면 어떻게 하지? 긴장이 돼가지고 애를 가져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첫째를 낳았던. 네. 그때는 이제 태교를 치면 이제 태교 요리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행, 태교 요가 이런 것만 나오던 때여가지고 아, 태교 요리가 왜 없을까? 태교 요리를 한번 내가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레시피를 이제 제가 짜고 이제 아이한테 그 메시지 에세이처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 아니 뭐 블로그나 뭐 네, 책을 그때 하신 거예요? 책을 낸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음식 평론가 분한테 글쓰기를 배울 때 네. 그분 카페에다가 슝슝이 아빠의 태교밥상 해가지고 칸 섹션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진짜.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출판사에서 책을 내보자. 네. 그때 이제 남자들이 요리하는 때가 아니라서 이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책을 낸다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당장 계약금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계약금은 없고 너는 그런 거 없다. 그럼 계약서라도 쓰자 했더니 계약서도 필요가 없대요. 어차피 1년을 갈지 안 갈지를 모른다. 계약서 써서 정확하게 언제까지가 정해져야 되지. 그러게요. 안 그러면 못 쓰거든요. 그분은 저를 본 거죠.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 썼던 레시피가 한 24개였는데 그 책으로 내려면 110개가 이제 필요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루즈해지면서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책은 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름 쓰고 사진도 제가 다 찍었거든요. 요리 사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다시 갔더니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연예인이 되면 모르겠지만 연예인이 책을 내지 않으면 안 팔리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럼 뭘 하지 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한 무언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게 시작으로 맘마 레시피라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뭘 해야지 하고 계획해서 되는 경우보다는 이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져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저는 이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어떻게 내가 파헤칠까 헤쳐나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상황이었고 근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보니까는 계획이 또 필요한 거죠. 지금 1인 기업을 하시다가 네. 뭐 이게 장난 아닌데 크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창업한 거 얼마나 지나서 생각하신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크게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누가 여쭤보더라고요. 데스밸리가 언제 지나갔냐. 근데 이제 저는 언제가 위기냐고 할 때 지금이요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위기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1년을 보냈고 이제 2년부터 3년 초반까지는 이제 생존이 아니라 뭔가 좀 성장을 하면서 생존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이쯤 되면 적어도 올해는 안 망하겠구나. 우리 14명 직원들이 사장님 딱 보고 있을 텐데 사장님이 사장님의 망하지 비전이 않는다는 게 네. 올해는 안 망한다 이게 네. 비전이야. 여러분 올해는 망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아직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년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야.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니까. 네. 이게 슬로건이에요. 공감하는 게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으니까 네.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엄마의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그래.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시간을 다 쏟는데 별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짜증이 결국 아이한테 살짝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행복하게 뭘 해줘야지 아이도 그 행복을 받아서 그 기운을 가질 텐데 너무 정확하시네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시작이긴 한데 이 슬로건의 핵심은 세일즈가 중요한 거죠. 마케팅에 흔히 나오는 타겟의 이원화인데 엄마들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사라고 하면 안 사니까 메시지는 엄마한테 하고 사는 사람을 이제 가족으로 돌려가지고 선물로 했는데 그렇죠. 아빠나 네. 뭐 그런데 엄마들이 받아가지고 먹으면서도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애 안 보고 이거 먹어도 돼? 이제 그러니까 먹어줘야 다음을 또 사는데 안 먹는 거죠. 엄마들이 그 사회적인 시선과 미안함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니까는 엄마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기가 행복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 판매 촉진을 위한 메시지.
아니 근데 지금 계속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의도 자체가 너무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고 어떤 분들은 울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근데 또 이거 확실히 뭔가 기획자신 게 네. 오지랖 서비스라는 걸 또 만드셨다고 네네. 그래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먹거리를 하면서 엄마가 행복해야라는 슬로건을 던졌는데 엄마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은 엄마가 애들 먹고 간식을 먹고 있으면 애들이 울잖아요. 그 순간 엄마들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색칠 공부라든가 그리고 엄마들이 먹을 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아이 간식, 젤리 같은 거 챙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했었는데 오지랖이 약간 불필요한 인심 그리고 쓸데없는 인심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오지랖은 서비스보다 되게 가치가 낮은 서비스로 인식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오지랖이라고 안 하고 지금은 육아 어메니티라고 해서 애기 낳고 나면 제일 고민이 얼굴이 붓잖아요. 근데 살찐 게 아니에요. 부은 거죠. 그래서 붓기 빼는 호박 이런 거 많이 먹죠. 그리고 이제 애를 보다 보면 또 엄마들이 숙면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꿀잠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타트 체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식으로 들어가고 타트 그다음에 체리가 이제 먹으면은 숙면이 도움이 되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예요? 꿀잠 간식 박스 처음에 딱 네, 열면은 메시지가 그래서 딱 있네. 맞춤 이게. 메시지가 딱 들어가서 오늘 이거 먹고 붓자 아이는 통잠 엄마는 꿀잠 타트 체리, 타트 체리가 건과일, 고구마 말랭이도 있고 고구마 죽 첨가물 없는. 고구마죽 특이한. 이건 그게 뭐예요? 아이 5년 안 돼. 홈팩은 뭐예요? 5년 안 돼. 아 아이 그게 이제 어메니티죠. 프로틴바 네. 이게 얼마예요? 3만 원 중반에서 4만 원 초반까지. 그 선물할 때 부담 없다. 근데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아이디어 괜찮다. 되게 잡다구니한 걸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잡다구니가 뭐야? 대표님 나와 계신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맞습니다. 한 다음에 의미를 갖다 붙이니까 네. 나는 네가 정말 잠을 잘 그래. 자길 바래. 그래. 이 선물을 주는 그쵸. 순간 또 받는 사람 그게 이제 가치를 파는 거죠. 정말 좋은 잠을 자길 바래.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네.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마음이죠. 그 메시지가 편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편지들은 이제 개인화하려고 편지처럼. 지금은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간식 박스가 아직은 제일 많고 그 밀키트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그래서 네. 끼니키트라는 이름으로 네, 전에 이 봤잖아요. 밀키트를 특허를 딱 내가지고 상온 유통이 가능한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도 이제 진출을 이걸로 시작을 그래요? 하고요. 오. 네, 베트남, 일본도. 끼니 키트잖아요, 저게. 네네. 그게 그러면 그냥 밥.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만의 방식을 만든 거죠. 전자레인지용 밥솥에다가 쌀하고 이게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용 밥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 물 있잖아요. 물 맞추는 게 여기다. 있어요. 이 물을 탁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17분 정도 하면 밥이 돼요. 오, 요리 진짜? 못하는 분들은 물량도 못 맞추잖아요. 네. 그래서 눈금을 해놨습니다. 맞아요, 촉촉한 맞아요. 꼬돌. 뭔가 내가 지은 밥을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밥솥 돌리긴 싫고 왜냐면 그건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거랑 이게 나물인데요. 나물도 그냥 나물이요? 넣으면 근데 돼요. 나물 넣어가지고 하면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향기가. 아니 이거는 그럼 또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재사용 가능하고. 밥솥이? 네. 되게 기가 막힌 게 그 베이크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베이크 밀키트 같은 뭐 거? 그런 거 네. 그런 게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안 팔렸대요. 네. 왜? 왜냐하면 거의 다 그냥 그 데우기만 하면 딱 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베이크라는 개념이 뭔가 아니 사다 먹으면 되는데 굳이 집에서 하는 거는 뭔가 나의 손맛이나 내가 뭔가 한다는 그런 성취감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를 직접 넣게 하고 약간 좀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빵빵 팔리더라는 거죠. 최소한의 불편함.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요리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그런 줄 수 느낌. 있을 정도로 햇반처럼 네. 데워 먹으면 끝 이런 아. 거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들어가니까 이 요리를 내가 완성했구나. 내가 만들었어. 이런 성취감을 주는. 자 그러면 해외에서는 주로 그러면 네. 교민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분도 K푸드 열풍이 거세져가지고 이게 재밌는 게 가령 비빔밥 같은 경우는 우리는 꽤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고추장 뭐 맵고 그러니까. 근데 외국에선 얘를 건강식으로 생각을 해요. 야채 많이 들어가고 야채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K푸드만 먹고 살을 30kg 뺐네 뭐 이런 사례들이 막 나오고. 얼마 그러니까. 전에 그 뭐 기사에 보니까 네, 나왔더라고. 그래서 K푸드가 건강한데 맛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해졌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K드라마, K콘텐츠 얘기하지만 이제 K푸드라는 게 굉장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미국에서 또 비건이 또 인기라서 네. 저희는 비건이거든요. 아니 뭐 그냥 승승장구하시겠는데? 1년 살고 10년이 문제가 그런 아닌데?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네, 일단 10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난 100년 기업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100년을 못 살아서. 아니 애기 물려주면 되지 뭘. 맞아.
자 이제 뭐 슬슬 정리를 해야 네.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은데 듣고 보면은 좀 약간 부러운 인생인 것 같아. 솔직히 잘 풀려서 이렇게 하죠. 안 그랬으면 저는 진짜 어디서 또 술 먹고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술 먹고 울고 있어도 되는 그런 순간에 술 먹고 울지 않고 울긴 했습니다. 술 먹고 울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스린서 그래도 부여잡고. 그쵸, 뭔가를 이렇게 딱 찾아 나섰다는 게 어.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긴 해요. 다행히 이제 뭔가가 좀 생각이 났고 그게 다행히 뭔가 다행이게 됐다. 했다가 망한 건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너는 뭔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응. 된 것만 얘기하거든요. 망한 거 안 된 건 얘기 안 합니다.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을 못해요. 네, 안 하죠. 선택적 기억 장애. 네. 이야, 그래야 저는 다 되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참 돼요. 네. 좋은 거네요. 사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형이라. 도대체 오늘 너무 널뛰기를 하시는데. 수긍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의 성취를 딱 내셨잖아요. 저희는 그런 분들을 이제 빨간 토끼라고 하거든요. 네. 자기가 어떤 특이한 점, 남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빨간 토끼 포인트가 있는데 그 빨간 토끼를 늘 물어봅니다. 저는 아까 계속 널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의 빨간 토끼가 아닐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어디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창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배낭여행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출발 전에는 이제 공항에서 막 그 화장실 가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네. 야심차게 시작을 하다가 현지에 도착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말도 안 통하고 어쩔 때는 소매치기도 당하고 뭐 예약을 했는데 뭐 예약이 안 돼 있고 계획은 그러다가- 창대하지만 네. 제대로 되는 건 제대로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여행에서 핵심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선지와 재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를 갔는데 폭망하고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제 꿀팁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워지고 이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기꾼이고 근데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창업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려고 저를 어떻게 저 스스로를 설득을 해야 되니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행이라고 치면 누군가가 저를 뒤통수 치고 아까 헤드헌팅처럼 그랬을 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랑 행선지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냥 잘 가 이렇게 하면 이제 떠내보내고 슬픔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러면은 우리 김봉근 대표님의 그 평비 포인트 빨간 토끼는 빠른 손절이네요. 사자성어로 빠른 손절. 손절. 약간 어떻게든 커버링 네, 상황을 어. 네, 어떻게든 커버를 해라. 세상에 다. 근데 본능적인 게 있으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갖다가 본능적으로 딱 네, 움직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IR 할 때 발표할 때보다 질의응답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질의응답이 저는 좀 떨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왜냐면 어떤 질문도 저는 받아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분을 사자성어로 하면 딱 이거 같아요. 의미부여. 맞습니다. 의미부여. 의미부여. 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도 어떤 관계에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바꾸고 사업 자체도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미 부여 모든 것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야. 앞으로 이제 써먹어야겠습니다. 의미부여. 앞으로 이제 창업하실 분들이나 네, 네. 아니면 지금 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업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차피 제가 뭐라고 얘기해봤자 그분들은 이미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이왕 하는 거 의미부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역시 의미부여야. 이제 써먹기 시작했어 벌써. 네. 의미부여. 좋네요. 길어지는 게 짧아지는데요. 나중에 네. 혹시 그 매출이 이제 100억이 넘으면 네. 한 번 더 나오셔서 아 예. 해외 성과도 좀 자랑 좀 내가 볼 땐 하시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년 목표가 100억입니다. 내년 매출 꼭 100억 이루시기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이시안 김봉근의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